예, 이제 6장 선택문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지난 시간까지 뭐 프린트F, 스캔F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간단한 이제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그 결과들을 확인해 보는 것들을 계속 이제 한 달간 연습을 했죠. 이 간단한 거를 갖고서도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는 거는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 들어가는 내용들이 이제 진짜로 프로그램에 필요한 좀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 연습 삼아서 간단한 것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는 게 이제 진짜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배우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집중해서 강의가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는데 잘 집중해서 듣고 연습하고 예제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제 다 해보고 그러고 수업 시간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뭐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거예요. 뭐 이제 프린트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의 몇 명 빼놓고는 다들 실수 없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서식 문자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필드 옵션 해서 뭐 10칸 띄우고 그 중에 소수점 이하 2개짜리 해주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플래그 옵션들 뭐 0으로 채우고 출력 기호 출력해주고 8진수 16진수 뭐 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크게 주요 문제점 없이 사용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잘들 하고 계시고요. 자, 스캔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이 %C 사용할 때 버퍼에 엔터 값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칸 띄고 그래서 엔터 값 지워주고 그러면 이제 %C 이렇게 해서 해주면 한 칸 띄운 다음에 하면 여기 한 칸 띄우는 데서 버퍼가 다 지워지니까 버퍼에 더 이상 가지고 올 게 없으니까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력 값을 못 받고 %C에서 캐릭터 문자 입력 받을 때 입력 못 받고 그냥 지나가는 거는 이거 말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죠. 이런 거 꼭 한 번씩 해보세요. 그래서 출력 결과가 20칸 중에 왼쪽으로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16진수 찍어줘야 되는데 앞에 16진수 표현해야 되는데 얘가 대문자네요. 대문자야 되고 그 다음에 칸수 남는 것들에 대해서 다 0으로 채워주게 이렇게 출력하는 것들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출력되게 좌우 시력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이제 입력 받아야겠죠. 이렇게 실수로 입력을 받고 성별 입력하세요. 그러면 이제 뭐 문자로 입력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찍어주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연습 삼아서 해보시고요. 뭐 지난 시간에 이제 봤을 때 뭐 정말로 한 45명 중에 뭐 한 5-6명 안팎 5명 아래 쪽으로만 조금 아직도 여전히 이 사용하는 방법들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끼지 않았다면 친구과 한 걸 그대로 베끼지 않았다면 잘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선택문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특정 문장을 선택적으로 실행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문장이라는 건 이제 특정 행위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실행을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쓰는 게 선택문 또는 조건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예제를 한번 보면 자, 인티저로 a, b, res 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줬고요. 두 정수를 입력을 이제 받았어요. 두 정수를 받아서 a 해놓고 b 해놓은 다음에 정수니까 a 나누기 b를 하면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몫이 들어가죠. 몫을 집어넣고 찍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게 이게 b예요. b값. 예를 들어서 b 값이 0이면 어떤 수를 0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이거 무한대값 나오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무한대값 같은 거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에러 처리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할 때 요거 나눠주는데 언제만 나눠줬으면 좋겠냐면 b가 0이 아닌 경우에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b가 0이 아닌 경우에만. 이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선택값이에요. 그래서 플로우 차트로 본다고 하면 순서대로 본다고 하면 자, a b 값을 입력을 받으세요. 그래서 입력을 받았어요.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체크하는 거냐면 b가 0인지 아닌지 이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b가 0이 아니면
요 문장을 실행을 시켜줄 거고, B가 0이면 요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은 오류는 안 날 테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선택문을 만들어 줄 때 요 부분을 우리가 선택문이라고 그래요. 요 부분을 우리가 선택문이라고 하는데, 요 선택문은 그 조건식을 가지고서 표현을 할 거고, 조건식은 주로 관계연산자와 논리연산자를 사용해서 표현하게 돼요. 표현할 때, 조건식을 표현할 때, 요게 요 안에 들어가는 게 요게가 조건식이에요. 얘가 조건식인데, 얘를 표현할 때 관계연산자와 논리연산자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관계연산자와 논리연산자에 대해서 배우고, 조건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관계연산자는 예를 들면 이럴 때 사용할 수 있어요. 두 값의 크기를 비교하는 연산자. 얘도 관계예요. 두 값의 관계를 나타내는 연산자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B보다 큰가 하면 얘가 관계연산자예요. A가 B보다 큰가. 그러면 이 관계연산의 결과값은 항상 참 또는 거짓. 이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컴퓨터는 1이면 참은 1로 표현을 하고요. 거짓은 0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연산 결과가 참인 경우엔 그 다음에 %d에서 정수를 받을 거예요.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갔냐면, 요렇게 들어갔네요. 자, 요렇게 들어갔어요. 20은 10보다 크다. 얘 뭘까요? 얘 지금 그 관계연산자. 얘 관계연산자에서 연산을 하는 거예요. 자, 연산을 하면 이 결과값은 참이죠, 참. 예. 참은 뭘로 표현된다면 1로 표현된다고 했어요. 정수 1로. 그럼 1로 쭉 뭐가 넘어가냐면 1값이 넘어가요. 그래서 1 이렇게 찍히고요. 자, 여기서는 10은 20보다 큽니다. 얘 관계연산자인데 결과값이 뭘까요? 연산 결과값이 거짓이죠. 예. 거짓이면 0값이 들어가요. 그럼 0값 1로 쭉 해서 들어가서 0 이렇게 찍히게 되겠네요. 그래서 관계연산의 결과는 참은 1, 거짓은 0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관계연산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A고 이쪽이 B예요. 그래서 A 값이 B보다 크냐를 물어보는 거. A가 B보다 작냐? 여기는 A가 B보다 크거나 같냐? 요거 반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안 돼요. 이런 연산은 없어요. 이거는 없어요. 그래서 순서는 항상 크거나 같다, 또는 작거나 같다 이고요. 두 값이 같다는 이렇게 이퀄 표시를 두 개를 사용을 할 거예요. A하고 B가 같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벌써 이런 연산을 썼는데 얘는 관계연산자가 아니라 대입연산자죠. 얘는 대입연산자예요. 그래서 관계연산자에서 같다는 거는 두 개를 사용할 거고요. 자, 여기 얘 같은 경우는 얘는 not equal인데 얘는 뭐냐면 A하고 B가 같지 않으면 참이에요. 같지 않으면 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1하고 2 하면 얘는 같지 않기 때문에 이 결과는 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관계 연산자들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주의를 해봐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범위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이 논리 연산자를 이제 갖다가 사용을 해야지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식에서는 이렇게 쓰죠. 자, A가 10보다 크고 그리고 20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의미는 얘죠. A가 10보다 크고 그리고 A는 2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 뭐예요? A는 10보다는 큰 것도 만족해야 되고 동시에 A는 20보다 작은 것도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렇게 두 관계식을 묶어주는 이거를 우리가 논리연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논리연산의 결과도 역시 참 또는 거짓으로 표현이 되는데 컴퓨터는 이 AND라는 거를 몰라요. 이 문자를. 그래서 얘를 기호로 연산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또 하나 주의해야 되는 거는 컴퓨터는 얘를 여러분이 이렇게 쓰면 자, A는 10보다 작고 20보다 크고 20보다 작다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컴퓨터는 얘가 이제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식을 읽어갈 거거든요. 그럼 얘는 이렇게 돼요. 그 10은 A는 10보다 작다는 걸 먼저 처리를 해요. 관계연산자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뭐 8이었다.
라고 하면 A가 8이었다 라고 하면 10은 8보다 작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거짓이죠. 거짓의 결과값은 0이죠. 그럼 요 세모값이 0이 돼요. 예. 그리고 얘를 그 다음에 확인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얘 어떻게 돼요? 0은 20보다 작다? 그럼 뭐가 될까요? 얘 참이죠. 그래서 이 결과값이 참이 나와요. 전체 결과값이 참이 돼버려요.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논리연산으로 꼭 바꿔서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논리연산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and, A and B. 자, 이런 건데요. 얘는 왼쪽과 오른쪽이 모두 참일 때만 참이에요. 모두 참일 때만 참이에요. 자, 논리합이라는 거는 오화예요. 오화고요. 그래서 A하고 B가 있으면 A, B 중에 하나만, 둘 중에 하나, 둘 다 해도 되죠. 적어도 하나만 참이면 얘는 참이에요. 결과값이. 그 다음에 얘는 not이에요. not.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A 했는데 얘인데 요 뒤에 붙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참이면 결과는 거짓. 얘가 거짓이면 결과는 참. 이렇게 참과 거짓을 바꿔줄 때, 그래서 not이라는 논리 부정에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관계 연산자와 뒤에서 했던 논리 연산자를 잘 조합을 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 프로그램의 조건을 표현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자, 뭐 사용하는 예를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and 붙이면 A가 10일 때 A는 5보다 크고 15보다 작거나 같다.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네요. 그러면 결과는 참이 될 거고요. 자, A는 10과 같지 않고, 그러면 같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거짓이죠. 얘 거짓이고요. A는 20과 같다. 얘 같다니까 얘도 거짓이죠. 얘 거짓이고 거짓이니까 둘 다 거짓이면 요 논리 합 연산은 거짓이 나오죠. 둘 중 적어도 하나는 참이니까. 그래서 0 이렇게 떨어지고요. 자, 요거 한번 보면, 자, A 빼기 5를 했어요. A 빼기 5 하면 10 빼기 5니까 5네요. 5는 0보다 크다. 그러면 요만큼은 뭐가 될까요? 참이 되죠. 참인데 거기에 not이 붙었어요. not이 붙으니까 거짓이 되겠죠. 바꿔주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짓이 된다는 거고요. 자, 여기는 3.4. 숫자예요. 그 다음에 A는 0보다 크다. 그래서 A는 0보다 크니까 10이었으니까 얘는 참이에요. 그러면 이 숫자는 뭘까요? 이거 숫자는. 그 컴퓨터에서는 이제 앞에서는 이제 결과를 값을 참 거짓을 하냐고 1이면 참, 0이면 거짓이죠. 둘 중 하나라고 하면 거짓이 아니면 다 참이겠죠. 컴퓨터에서는 이 논리로 사용해요. 거짓이 아니면 다 참이에요. 그러니까 0이 아니면 컴퓨터에서는 다 참이라고 볼 거예요. 0이 아니면 컴퓨터는 다 참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1도 참이고요. 1.1도 참이에요. 마이너스 1.1도 참이고요. 뭐 100도 참이에요. 0이 아니면 다 참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4도 마찬가지로 참으로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참 and 참이니까 결과는 참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얘 앞에서 했던 관계연산식, 논리연산식 어디에 사용하냐? 오늘 이제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하나는 if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후반부에서 배울 스위치문이에요. 자, 지금부터 주의해야 되는 것들 잘 보시고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if문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요.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 가로 닫아주고 이 조건식을 써줘요. if문은. 그래서 조건이 참이면 그때 실행해요. 예를 들어 조건이 참이 아니면 실행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앞부분에서 A 나누기 B를 해서 RES에 저장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if 하고 가로 열고, 자, B가 0이 아니면, 0이 아니면, 자, B가 0이면은 이게 거짓이 돼 버리잖아요.
아니니까. 근데 B가 0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참이죠. 그때 뭘 할 거냐면 RES는 A 나누기 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으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면 얘가 참이 되면 그래서 B가 0이다. B가 0이면 0은 0이 아니다. 얘 거짓이니까 얘 실행을 안 할 거라고요. 얘를 실행을 하지 않아요. 참일 때만 얘 실행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요거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if B RES는 A 나누기 보통 뭐였죠? B. 자, 이렇게 하면, 자, 요 B를 한번 보세요. B가 0이면, 예,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0이면 참, 0이면 거짓이, 0이 아니면 참이니까. B가 0 값이 들어있어요. 앞부분에 보니까 B가 0 값이 들어있어요. 그럼 얘는 거짓이죠. 그럼 얘를 수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B가 1 값이에요. 그럼 참이니까 수행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if else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if하고 조건식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조건식을 써주면 이 조건식이 참이면 얘를 문장 2를 수행을 해줘요. 문장 2를 조건식이 거짓이면 요 else문에 붙어있는 문장 2를 수행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if 자 B는 RES는 A 나누기 B 이렇게 해주고 else 문에는 뭐 했을 거냐면 printf 하고 오류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그러면 자 B가 0이면 자 B가 예를 들어서 2면 B가 2가 들어와 있으면 B가 만들어서 B가 2다. 이 값이 들어와 있으면 얘 2 보니까 얘 참이죠. 얘 실행을 시켜줄 거예요. 그리고 얘는 실행하지 않고 그 다음 걸로 넘어가요. 이 뒷부분에 있는 걸로 넘어갈 거고요. 요거 지금 이렇게 하나의 구성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B가 이번에 0이 들어왔어요. B가 0이네? 0이면 얘 거짓이죠. 그러면 얘를 실행하지 않고 else문에 있는 걸 실행해 준다 그랬죠. 그러면 요 오류 요거 실행하지 않고 오류 한 다음에 찍어준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건 첫 번째. 자, 조건식은 아까 앞에 했듯이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조건식에 들어가는 거는 이 식의 결과값이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관계식이든 관계연산식은 말씀드렸듯이 결과값이 참 거짓이잖아요. 논리연산식도 마찬가지고요. 0 또는 0이 아닌 여기는 1이라고 했는데 뭐 1도 되고요. 0이 아닌 어떤 값들로도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과값이 조건식의 결과값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간할 수 있게끔 써줘야 된다는 거 꼭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가끔 실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있는데 else문 뒤에다가 이렇게 가로치고 또 조건식 써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else문 뒤에는 조건식이 붙지 않아요. else문 뒤에는 조건식이 붙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게 이제 기본이고요. 요 두 개가 기본적인 거고요. 그러면 얘 말고 이제 하나 더 이제 몇 가지 더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if, else, if라는 문장이에요. 얘는 사실 어떻게 묶이는 거냐면요. 자, if하고 조건식 2를 봤어요. 참이면 실행 문장 2를 실행해 줄 거예요. 아니면 거짓이면 조건식 1이 거짓이면 어디를 실행시키냐면 else를 실행시키면 되죠. 이 뒷문장을 실행시켜 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조건을 붙는 거예요. 실행해 주는데 얘가 조건식이 1이 거짓이면 그 다음에 else문을 실행하는데 딱 보니까 또 조건을 한번 더 붙여서 보겠다는 거예요. 조건식 1이 거짓이면 조건식 2를 보고서 판단을 해서 조건식 2가 참이면 얘를 실행시켜 주고요. 거짓이면 다시 else문을 실행시켜 주는 거예요. 조건식 2가 거짓이면 else문에서 조건식 3을 수행을 해주는 거예요. 논리표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조건식 표현하는 플로우 차트로 봐서 얘가 1번 조건식 1번을 보고요. 얘가 참이면 참입니까? yes. 자, 1번식 조건식 1번을 보는 거고요.
자, 1번 해서 이제 실행할 문장 1번을 실행을 해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얘가 아니면, 얘가 no가 나왔으면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조건식 2번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을 물어봐서 얘가 참이면, 2번 문장을 실행을 해줄 거고요. 얘가 거짓이면, 그래서 3번 문장을 실행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끝나면 이렇게 묶이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순서도가 이런 식으로 꾸며지는 게 요 if, else, else 요 문장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else문이 굉장히 많게 되는데, else문 결합 문제가 항상 생겨요. 이 else문이 위에 있는 그 if문 중에 어떤 if문하고 붙느냐를 볼 때, 괄호가 있으면 괄호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묶이게 되고요. 괄호가 없으면 얘는 가장 가까운 else문에 묶여요. if문에 가장 가까운 if문에. 이렇게 얘는 윗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if문에, 위쪽에 앞에 있는 if문 중에 가장 가까운 애하고 묶인다. 가로가 있으면 이제 가로를 이제 선택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했던 거죠. 그래서 if에서 b가 0이 아니면 이제 그때만 얘를 실행해라.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면 이제 오류 없이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뭐 어려운 문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그냥 계속 보시면 잘 안 되고요. 꼭 한 번씩, 아까 얘 빼고 했을 때랑 얘 집어넣고 했을 때랑, 이렇게 해서 비교하면서 꼭 판단을 하시고요. 자, 앞부분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여기 지금 실행할 문장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한 문장이면 의미가 별 문제가 없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조건식 얘가 참일 때 실행해야 될 게 여러 개예요. 실행을 여러 개 하고 넘어가고 싶다 라고 하면,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은 얘가 참이면 실행해야 될 애들을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주는 거예요. 중괄호로 묶어줘서 이렇게 해놓으면, b가 0이 아니면 그러면 a를 b로 나눠서 몫을 한 다음에 프린트를 해준다. 이렇게 넣어줄 수 있어요. 얘가 만일 이 중괄호가 없이 여러분이 만일 if 하고 b는 0이 아니고 res는 a 나누기 b,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프린트 f 해서 쭉 찍어줬다 라고 하면, 얘는 얘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바로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0이 아니면 얘를 나눠주고, 0이면 얘를 나눠주지는 않지만 얘는 실행돼요. 바로 0이면 이렇게 묶어주면, 자 0이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행이 되고요. 얘가 0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실행 안하고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꼭 가로를 2개 이상이면 중괄호를 묶어서 수행하게끔 해준다.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습 문제 한번 해봅시다. 정수값을 키보드로부터, 정수값이에요. 음수값도 되는 정수값을 입력을 받고요. 자, 입력된 값이 0보다 크거나 양수면 그대로 출력해 주시고요. 음수면 양수로 바꿔서 출력을 해주는 절대값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 동영상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작성하면서 보세요. 자, 여러분 다 만드셨으면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정수값을 입력을 받아서 value의 벨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시켰어요. 자, 얘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음수기호 붙여주면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음수기호 붙여져서 플러스 1 돼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수값으로 바꿔줄 거고요. 양수면 어떻게 될까요? a가 만일 1이에요. 1이면 얘가 거짓이죠. 거짓이니까 요거 실행 안하고 요만큼 실행 안하고 그냥 넘어가겠죠.
넘어가면 그대로 찍을 거예요, 양수로. 그래서 if문 사용해서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if else문 아까 했던 거죠. 자, 참이면 뭐 구하고 결과값 출력하고, 아니면 안내문, 뭐 오류 뭐 이렇게 출력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if문이면 요 중괄호, if문이 참이면 요 중괄호부터 요 중괄호까지 요만큼을 실행해 줄 거고요. 아니면 요게 거짓이면, 얘가 거짓이면 얘 수행 안 하고 바로 얘를 출력해 줄 거예요. else문 역시도 만약에 여러분이 실행해야 될 문장이 여러 개면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 주시면 됩니다. 중괄호로 묶어 주면 else문도 여러 개를 실행을 시켜줄 수가 있게 돼요. 자, 우리 과체중 저체중 하는 BMI 고요. 이거 앞부분에서도 몇 번 해봤던 거죠. 그래서 저체중은 20 미만이면, BMI 값이 20 미만이면 저체중, 20에서 24.9이면 표준, 25 이상이면 과체중, 이렇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보면 그 다음 앞부분에 우리가 앞장에서 배웠을 때는 BMI 값만 계산해 줬는데, 이제 과체중인지 저체중인지 표준체중인지 계산해 주는 걸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 몸무게 입력 받았고요. 그 다음에 키 입력 받았어요. 다 더블로 해서 입력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BMI 값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BMI 값을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든 BMI 값이 이제 표준 체중이면, 그러니까 20에서 24.9에 들어가면 BMI 값이 20보다는 크고, 그리고 25.0보다는 작으면, 25 이상이면 이제 과체중이니까 25보다 작으면 그러면 표준 체중이고, 얘가 거짓이면 둘 중에 하나죠. 저체중이나 또는 과체중이죠. 이 밖에 있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20, 여기가 24.9니까 요 사이에 들어와 있으면 표준 체중이고, 나머지는 저체중 또는 과체중에서 이니까 여기에는 체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찍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요 if else문 가지고서 앞부분에서 배웠던 BMI 값 계산하는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이제 수정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국립공원 입장료를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키보드로부터 여러분들이 나이를 입력을 받으면 나이에 따라서 유료, 무료 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6세 이하면 무료고요. 70세 이상도 무료고요. 그 외에는 3,000원 입장료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쭉 보면 여기 6세, 여기 70세 놓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안 들어가고 요 사이면, 그러니까 7세부터 69세 사이에는 3,000원 받을 거고요. 그 외에는 무료예요. 앞으로는 똑같죠. 요거 이제 논리식과 관계식 사용해서 여기 표현하고 if문에 표현하고, 그 외에는 다 무료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네요. 또 중지하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본 것처럼 여기 이제 앞부분 했던 거랑 이제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여기 6세랑 70세에서 무료부터 먼저 계산을 했어요. 여기이거나 또는 여기이면 무료죠. 여기이거나 이게 1번 들어가는 거고요. 이것 또는 이거, 두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무료니까, 그래서 오아로 표현을 했고요. 그 외에는 여기 요게 거짓이면 여기도 안 들어가고 여기도 안 들어가고 여기도 안 들어가면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죠. 여기. 그러면 거기는 3,000원입니다. 이렇게 찍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조건에 따라 이제 아까 앞부분에 했던 if else, if else 이렇게 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표준 체중은 이렇게 찍어줬어요. 예, 근데 아까는 퉁쳐가지고 한꺼번에 그 저체중과 과체중을 예, 체중이 필요합니다.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찍어줬는데 저체중인지 과체중인지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일단 표준 체중입니까? 물어보고 표준 체중이면 얘 찍어줄 거고 아니면 else문이죠. 예, 표준 체중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제 else문 와서 아까는 표준 체중이 아니라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 해주는 거였고요. 예, 이번에는 예, 그 체중 관리가 필요한 애들을 저체중인지 과체중인지, 그러니까 여기 또는 여기 들어있는 애들을 다시 얘하고 얘로 분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else의 if문 사용해서 다시 얘가 20보다도 작은지를 보는 거예요. 20보다 작은다? 저체중입니까? 예, 저체중이면 얘를 찍어주고 참이면 예, 얘가 또 저체중에서 저체중이 아니면 얘가 아니니까 그러면 얘밖에 없죠. else문은 여길 타겠네요. 그래서 과체중입니다. 이렇게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세 번째 if, else 요 문장을 사용하면 조금 더 잘 조율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학점 프로그램이에요. 자, 평균이 90이면 A, 90점 미만이면 90점 미만, 80점 이상, 그러니까 89점부터 80점 사이면 B, 그 다음에 80점 미만, 70점 이상이면 C, 그 외에는 F 한다.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잘 수 있다는 거죠. 평균 점수 입력 받으세요. 입력을 받았어요. 자, 평균 점수가 90점보다 크다 라고 하면 그레이드에 A 넣어줬고요. 자, else 했어요. else 90보다 작으면이죠. 90점보다 작으면 else문 탈 거고, 그럼 작은 것들 중에 다시 if문 타서 걔가 90보다는 작은 것들 중에 80점보다는 크거나 같냐? 그러면 B. 그것도 아니에요. 예, 80점보다 작아요. 그러면 다시 else문 탈 거예요. 자, 그럼 80점보다 작은 애들 중에 그 중에 if문에서 70점보다 크냐? 그러면 C 고요. 80점보다 작은 애들 중에 70점보다 크지도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70점보다 작은 애들이죠. 나머지 애들은 그럼 그레이드 F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레이드를 %C로 찍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입력값 이제 오류하는 프로그램 이거 많이 쓸 거예요. 앞으로도요. 자, M이나 성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입력을 했을 때요. M이나 스몰 M이나 캐피탈 M을 집어넣으면 입력이 되면 남자입니다. F나 캐피탈 F를 입력하면 여자입니다. 얘네들이 이 네 가지 조가 아닌 그 외 것이 입력이 되면 잘못된 입력을 출력했습니다. 잘못된 입력입니다 라고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세요. 중지하고 꼭 작성을 하세요. 자, 작성된 문자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성별 입력을 받을 거예요. %C 사용해서 성별 입력을 받을 거고요. 자, 성별 입력을 받아서 얘가 스몰 m하고 같으면 그러면 남자입니다. 스몰 f하고 같으면 그렇지 않으면 스몰 f하고 비교를 할 거고요. f하고 비교하면 여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 입력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 캐피탈 M이나 캐피탈 F를 입력을 받아도 1로 따르죠. 아스키 코드 값이 다르니까 얘하고는 아스키 코드 값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 잘못 입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바꿔주면 좋을까요? 이 안을 XEX가 스몰 m보다 작거나 이거나 이거 스몰 m이거나 또는 SEX가 캐피탈 M 이면 이렇게 바꾸면 두 개 다 처리할 수 있겠네요. 여기 F 값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네 개를 다 처리할 수 있는 입력값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자, 이번엔 이제 좀 더 복잡한 애예요.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생각들을 조금 많이 해주셔야 돼요. 유니언 프로그램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키보드로 연도를 입력을 받으면 이번이 유니언인지 평년인지를 이제 구분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건데요. 자, 연도를 4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면 윤년이에요. 4로 나눠주면, 자, 4로 나누어 떨어진 애들 중에 그 중에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걔는 평년으로 칠 거예요. 걔는 평년으로 칠 거예요. 윤년으로 나누어 4로 나누어 떨어진 것 중에 다시 100으로 나눠주면 평년이에요. 그런데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는 윤년이에요. 이 중에 평년이라고 평가되는 애들 중에 그 중에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걔는 다시 윤년이에요. 얘를 ifels문 사용해 가지고 작성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뭐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맨 처음에 이제 윤년인지 아닌지를 봐야죠. 그래서 얘가 4로 나누어 떨어지는가를 먼저 봐야지 될 것 같아요. 4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2001년 이런 거죠. 그럼 4로 안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얘는 노예요. 그럼 얘는 무조건 평년이에요. 평년. 자, 윤년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윤년으로 얘는 yes예요. 나는 떨어졌어요. 그럼 얘는 이제 떨어진 거죠. 그럼 얘는 평년, 이제 윤년이 될 수 있는 후보니까 그 중에 이제 100으로 나눠 떨어지는지를 봐야죠. 얘를 이번에 100으로 나눠 떨어지는지를 볼 거예요. 100으로 나눠 떨어지는지를 봤어요. 근데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 100, 뭐 아까 했듯이 2001 이런 그러니까 저기 4로 나눠 떨어지는데 100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100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놓으면 얘는 무조건 뭐예요? 윤년이죠. 윤년. 윤년이에요. 떨어지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평년이 될 거예요. 근데 그냥 평년이 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걔를 뭘로 나눠봐야 돼요? 얘를 400으로 나눠봐야 되네요. 400으로 나눠서 떨어지면 얘는 뭐예요? 윤년이에요. 윤년. 떨어지지 않으면 놓으면 얘는 평년이에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플로우 차트를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 가지고서 여러분이 if else 이렇게 이제 묶어가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만들어 보세요. 나중에 달력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자, 4로 나누어 떨어졌는가? 라고 물어본 거예요. 4로 나눈 나머지죠. 나머지가 0인가? 0이 아닌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0이 아닌가? 0이 아니면 그러면 평년이죠. 그럼 아까 앞부분에서 우리가 0이 아니면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평년이었잖아요. 평년인가? 물어본 거예요. 평년이 아니면 그러면 이제 윤년 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자, 윤년을 들어가서 이제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지 보는 거예요.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지를 보면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얘 뭐예요? 윤년이죠. 윤년이에요. 다행히 윤년이에요. 근데 100으로 나눠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400으로 나눠 볼 거죠. 그래서 400으로 나누어서 떨어지는가? 이번엔 떨어진 거예요. 여긴 낮이었으니까. 근데 떨어지는가? 400으로 나눠 떨어진다. 라고 하면 떨어졌잖아요. 400으로 나눠 떨어지면 얘는 윤년이고 떨어지지 않으면 평년이에요. 그래서 떨어지면 윤년이고 떨어지지 않으면 평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윤년인지 평년인지를 구해볼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얘를 이제 조건식을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건식을 좀 생각해보면, 연도를 4로 나누었을 때 떨어지면 윤년이죠. 4로 나누어 떨어지면 윤년이에요. 그러니까 4로 나누어서 나머지 연산을 해서 얘가 0이 되면 그러면 윤년이 될 수 있어요. 그죠? 0이 되면 자, 얘가 0이에요. 0이 됐어요. 그럼 얘는 0이면 얘는 거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얘 윤년을 계산하고 윤년만 이제 조건식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낫을 붙여서 떨어지면 얘가 참이 되게 만들었어요. 낫을 붙여서 윤년이면 자, 그 다음에 나누어서 떨어져서 윤년이 된 거고요. 그 중에 400으로 떨어지면 평년이에요. 그러니까 400으로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죠? 400으로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y값을 이번에는 100으로 나눠봤어요. 100으로. 자, y값을 100으로 나눠봐서 나누어 떨어지면 평년이에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윤년이죠.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면 나머지가 0이니까 얘가 나머지가 0이면 얘는 평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놔두고 얘가 나머지가 떨어지지 않으면 0이 아니면 얘가 0이 아니면 그러면 얘는 윤년이에요. 그럼 요 결과값으로 얘 이쪽이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제 400으로 나눠 떨어지는가를 본 거예요. 400으로 나눠 떨어지면 6년이죠. 400으로 나눠 떨어지면 6년이에요. 400으로 나눠봐서 나머지가 0이에요. 그럼 6년이죠. 근데 0이면 거짓이니까 앞에 낫을 붙인 거예요. 낫을 붙여서 표현을 해주면 요 조건식 잘 보세요. 요 조건식이면 이 조건식을 만족하면 얘를 참으로 만들면 y값이 얘를 참으로 만들면 y는 윤년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렇게 여러 개 표현을 했던 거를 여러분이 논리식을 잘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논리식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연습들을 조금 해주셔야지 돼요.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문제가 나중에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가 하나, 어려운데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를 하나 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들을 잘 연구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BMI를 계산한 거를 남자하고 여자로 이번에는 나눴어요. 그래서 과체중 같은 경우는 25kg로 똑같은데 저체중 기준이 남자는 20, 여자는 18.5 이렇게 다르게끔 표현하는 문제들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작성들을 해봐 주세요. 성별을 입력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몸무게, 키 입력 받아서 BMI 값이 몇이고요. 그럴 때 표준 체중인지 저체중인지 과체중인지 성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잘 판단을 하셔서 작성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작성된 걸 본다면, 자, 요거부터 한번 보죠. 요거 지금 표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25가 넘으면 무조건 과체중이에요. 그리고 20에서 25 사이는 표준 체중이에요. 남자하고 여자를 하고 관계없이 20에서 25 사이는 표준 체중이에요. 그 다음에 18.5에서부터 20 사이는 남자하고 여자가 갈리네요. 여자하고 여자가 갈리고요. 그리고 18 미만은 다 뭐예요? 저체중이에요. 그래서 요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한 프로그램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면 체중이 요 사이면 그러니까 BMI 값이 요 사이면 표준 체중이구나. 그래서 표준 체중으로 퉁쳐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아? 그러면 과체중인지 볼 거예요. 과체중인지 보고 과체중이 들어가 있으면 과체중입니다 찍어주고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이번에는 저체중인지 볼 거예요. 저체중인지 보고 또 저체중도 아니야? 그러면 이제 요 사이를 볼 거예요. 요 사이를 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서 이제 남자면 요 사이에 여자면 표준 체중, 남자면 뭐 저체중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사이인지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볼 거예요. 자, 그 프로그램을 본다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1번이에요. 자, 1번에 들어가는 애들입니까? 그래서 1번에 들어가면 표준 체중입니다. 1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2번에 들어갑니까? 라고 보는 거죠. 2번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보는 거고요. 2번에도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3번에 들어갑니까? 라고 보는 거죠. 자, 3번에 들어갑니까? 라고 볼 거고요. 3번에도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제 요 사이죠. 요 사이에요. 3번에 안 들어가면 요 사이고요. 자, 그러면 성별이 여자입니까? 자, 여자면 여기죠. 여기에요. 여자이면 그러면 표준이죠. 표준이고요. 여자가 아닙니까? 그럼 남자죠. 그럼 여기죠.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는 여기는 저체중이에요. 네, 저체중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이게 어렵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표를 하나 이런 것도 자꾸 그려보시면 돼요. 네, 이런 걸 자꾸 그려보시면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분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표를 그려서 작성을 해보시면 프로그램을 짜는데 그냥 이걸 짜려고 하면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그냥 살짝 짜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도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꼭 연습들 하세요. 당연히 그룹 문제는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else의 결합 문제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else는 if문에 가장 가까운 애한테 붙어요. 그래서 이 상태면 이 else문은 어떤 if문에 붙냐면 이 if문에 붙어요. 그러니까 조건식 보고 조건식이 참이면 그러면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식 2를 무조건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건식 2가 참이면 얘를 실행하고 아니면 얘를 실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else문을 조건식 1이 거짓일 때 1로 가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가로로 묶어 주셔야지 돼요. 가로로 묶어 주시면 얘가 조건식 1이 참이면 이 가로 안에 거를 실행을 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니면 이 가로 밖에 나간 else문을 할 거기 때문에 실행 문장 2를 실행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욜로 안 묶이고 욜로 묶이게 하고 싶으면 꼭 가로를 쳐줘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먼저 나온 if문 중에 가장 가까운 애한테 묶인다는 원칙으로 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f문은 끝났고요.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게 스위치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스위치문의 문법. 이 스위치문의 문법을 거의 대부분 다 틀려요. 많이 틀려요. 다 틀린 건 아니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틀려요. 그래서 이 문법부터 여러분들 주의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스위치문 한 다음에 가로 열고 여기 정수값을 써줄 거예요. 정수값을 직접 써주셔도 되고요. 변수값, 정수가 들어가 있는 변수값을 써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애를 얘는 무조건 정수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케이스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값이 들어가요. 정수값으로. 인덱스 값 들어가 있고, 땡땡, 콜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할 문장 쭉 들어가 있고, 브레이크문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다시 케이스문 들어가고, 또 다른 정수값, 인덱스 값 사용할 정수값 2번 값들이 들어가고, 땡땡하고, 실행할 문장 써주고, 브레이크 해주고, 맨 마지막에는 항상 디폴트 하고, 콜론 쳐주고, 실행할 문장 쓰고, 브레이크 한 다음에 가로로 닫아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예요. 자, 얘는 이제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 자, 첫 번째 이제 주의해야 할 거, 괄호 안에는 정수값만 들어가요. 정수값만 들어가요. 케이스 문도 정수값이 돼요. 여기도 정수값이에요. 괄호 없어요. 여기에 케이스 문에는 괄호 안 들어가요. 여기 괄호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괄호 안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자, 이게 프로그램을 쭉 하다가 스위치문을 만나면 여기 가로 안에 있는 정수값을 봐요. 정수값을 봐서 이 중에 이 아래에 있는 케이스문 중에 얘하고 같은 정수값을 인덱스로 갖고 있는 애를 실행을 시켜줘요. 예를 들어서 이 정수값이 이 정수값 2하고 같다 라고 하면 얘는 어디에 있는 걸 실행시키냐면 요 케이스문 정수값 2 요 밑에 있는 거를 실행을 해줘요. 어디까지? 브레이크문 만날 때까지. 요만큼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스위치문을 벗어나서 여기를 실행을 시켜줘요. 여기 쭉 오다가 얘 보고 요만큼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요 가로 벗어나서 얘를 실행을 시켜주게 되끔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정수값이 이 케이스문에 있는 정수값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디폴트 밑에 있는 얘를 실행시켜줘요. 얘를 실행시키고 브레이크문 만나면 요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정수값을 보고 정수값하고 맞는 케이스에 있는 정수값들이 맞는지를 보고 맞으면 그 밑에 있는 실행문을 브레이크문 만날 때까지 실행해주고 그 다음에 벗어난다. 스위치문을 맞는 게 없으면 디폴트문을 실행하고 벗어난다.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 문법, 요 이렇게 표현하는 전체를 표현하는 문법들, 여기 뭐 콜론 붙여줘야 되는 거, 브레이크문에는 세미콜론 붙여줘야 되는 거, 당연히 여기도 세미콜론 다 붙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요 정수값이라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절대 가로치지 않는다는 거, 제발 예, 꼭 기억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한번 보면 이렇게 써요. 자, 당첨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요, 로또 당첨번호를 하나 입력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예, 당첨번호를 입력받은 다음에 요 에로티 값이 1이면, 요게 만약 1을 입력받으면 얘가 1이니까 요 문장을 실행시키고 브레이크 만나면 끝나요. 얘가 3이면 여기 3, 로또가 3이었으면 예, 요 3 값을 같으니까 요 안산댁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문을 만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5였어요. 5. 그러면 1하고도 틀리고 2하고도 틀리고 3하고도 틀리네. 같은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 디폴트 문 밑에 들어가서 실행하고 그 다음에 바로 끝나고 나옵니다. 요 케이스문 요 안쪽은 요 실행하는 문장은 요 한 문장 아니라 여러 문장을 써주셔도 돼요. 여기에 김서방 그 다음에 프린트 F 하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더 써줘도 됩니다. 괄호 없이 중괄호를 묶지 않고 브레이크 문 전까지 여러 줄을 여러 실행 문장을 써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브레이크 문이 없으면 여기서 브레이크 문을 만약 사용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실행을 해서 언제까지 실행하냐면 브레이크 문을 만날 때까지 그냥 쭉 실행을 해요. 얘는 그래서 만일 여기서 브레이크 문이 없이 이렇게 쭉 해놨는데, 자, 루트에 LOT 값이 예를 들어서 2번이다 그러면 얘가 2번이니까 어딜 봐요? 일단 여기 2로 가요. 그래서 홍간에 찍어줘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없네? 그러면 그 아래쪽에 있는 걸 또 실행을 시켜줘요. 안산대 이렇게 찍혀요. 그 다음에 다시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디폴트도, 이건 인덱스예요. 이건 케이스를 인덱스를 비교하려고 해놓은 거지 실행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행문 브레이크가 또 없네? 그럼 요 아래 것도 또 실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 홍간에 안산대 당첨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다 출력이 돼요. LOT가 루트가 3 값이었으면 요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안산댁 한 다음에 브레이크가 없네. 그럼 당첨자 또 다시 실행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 케이스문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브레이크 문을 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빼서 작성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특이한 경우들이 아니면, 일부러 뺀 것들이 아니면 여기 항상 브레이크 문 이렇게 꼭 들어가서 이 케이스가 끝나면 요만큼 실행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만 됩니다. 꼭 기억들 해주세요. 자, 대학 등록금 한번 계산을 해보죠. 그래서 키보드로부터 학년을 입력을 받으면요, 그 학년에 맞게 입학금, 이렇게 수업료, 등록금 다 계산을 해주시고요. 학년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입력해야 되는데 잘못 입력하면 에러 메시지 출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등록금은 수업료 100만원, 입학금 30만원, 졸업준비금 10만원에서 1학년은 수업료와 입학금, 2학년, 3학년은 수업료, 4학년은 수업료에다가 졸업준비금까지 더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작성대를 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학년을 입력하세요 해서 학년을 입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 얘가 1학년이 들어오면 1학년은 등록금 100만원에 입학금 30만원 더해서 찍어줄 거고요. 자, 2학년, 3학년 만약 2가 입력이 됐으면 2학년하고 3학년은 사실은 똑같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2학년이 오면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냥 아래로 내려와서 얘를 실행하고 3학년은 여기부터 실행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애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특이하게 이런 경우에만 이 사이에 브레이크 문이 지금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작성할 때 의도적으로 브레이크 문을 빼주는 경우들입니다. 이런 거 아니면 항상 브레이크 써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얘 100 해놓고 등록금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좀 찍어주는 거고요. 자, 4학년 오면 100만원에다가 10만원 더해서 등록금 찍어주고, 만일 입력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입력입니다 라고 해서 디폴트 값에다가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이런 식도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수업료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쿨피에다가
스쿨 P에다가 이 앞부분에 100 넣어주고 여기에 뭐 할까요? 30만 더해주는 거죠. 스쿨 P에다가 30만 더해주고요. 여기는 그대로 그냥 브레이크 시켜버리고 이거 다 빼고 얘면 그냥 브레이크 아무 짓도 안 하고 브레이크 해도 되거든요. 그냥 브레이크해서 나와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100 빼고 10만 여기다 스쿨 P에다가 10만 더 더해주고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지난번 아직 안 배웠나? 아니면 스쿨 P는 스쿨 P 더하기 100 이제 10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해주고 얘도 지금 기본적으로 똑같이 들어가는 애들인데 뭐 이런 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니면 잘못된 입력입니다. 이렇게 찍어주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얘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얘를 윗부분에서 체크를 한다고 하면 if문 사용해서 1, 2, 3, 4가 아니면 찍어주고 1, 2, 3, 4이면 수익지문 들어와서 요 등록금 값 계산해주고 맨 마지막에다가 등록금 찍어주는 거예요. 프린트문 하나 더 넣어주고 뭐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간단하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체크하고 입력값 체크하고 입력값이 정상이면 수익지문 수익지문 돌려서 등록금 계산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 해주고 요거 등록금 프린트 해주고 나가고 입력값이 잘못됐으면 여기 오류 잘못된 입력입니다 해주고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네요. 만드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만드는 게 더 프로그램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만드는지 여러분들이 고민해 가면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사친연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수식을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을 거예요. 10 나누기 20 10 더하기 20 이렇게 입력을 받을 거고요. 사친연산식을 입력을 받아서 입력받은 값들은 다 실수로 입력을 받으시고요. 결과값은 소수점 둘째 자까지 처리해 주시고 얘가 나눗셈이면 0으로 나누면 입력값에서 잘못됐다고 오류 메시지 뿌려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10 여기는 이제 숫자가 들어갈 테니까요. 10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 C에서 이게 문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LF 해서 다시 숫자 해주고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자, 얘가 지금 그 오퍼레이션 코드를 받은 애인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들어가는 애잖아요. 얘를 지금 여기로 집어넣었어요. 근데 여기는 뭐가 들어와요? 정수값이 들어와요. 정수값. 그러니까 얘를 지금 문자로 받은 애를 뭘로 표현을 하겠어요? 여기는 아스키 코드 값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덧셈의 아스키 코드, 뺄셈의 아스키 코드, 곱셈의 아스키 코드, 나눗셈의 아스키 코드 값 하고 비교를 해서 덧셈이면 덧셈, 뺄셈이면 뺄셈, 곱셈이면 곱셈, 나눗셈이면 나눗셈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떨어질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안 된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얘 나눠줄 때 여기에 뭐 해야 될까요? 이 안에 if문 들어가야겠죠. if에서 b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b가 0이 아닌 경우에만 나눠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 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전체적으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기요금 만드는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보면 키보드로 코드 번호, 가정용인지 산업용인지 교육용인지 코드 번호 입력 받으시고요. 전기 사용량, 전시가 아니라 전기 사용량을 킬로와트로 입력을 받으세요. 킬로와트로 나는 몇 킬로와트 사용했다는 거 입력을 받으시고요. 그러면 사용요금을 다 계산을 해서 출력을 해주시는데 사용요금은 전기요금은 기본요. 각 코드별로 기본요금이 좀 달라요. 기본요금에 사용량에다가 킬로와트당 요금 해주시고요. 요 전체 요금에 세금 9%, 8%, 5%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요 가정용 요금을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if문 사용은 꼭 하시고요. 여기 보면 코드 번호가 이렇게 다르죠. 예, 요거 갖고서 이제 스위치문 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if문, if하고 ifels문 하는 거, 그 다음에 스위치문 하는 거까지 연습들을 꼭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딱 1시간이네요. 수고하셨어요.